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할까요? 네, 물론이죠. 자, 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 현재 전셋값 시세를 보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예상보다 지금 너무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대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전세는요, 매매 시장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요,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작년 최고 실거래가에 팔고 싶다 하면은 그 가격에 올려놓는 건 가능해요. 매수자가 붙든 안 붙든 그냥 나는 계속 그 호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매도 압력만 느끼지 않는다면 천년만년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세 시장은 다릅니다. 특정 시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전세는요, 엄밀히 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채무 관계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2년 만기로 세입자의 자금을 활용해서 주택을 매수한 거죠.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만기가 됐는데 못 돌려줬다? 이것은 채무 불이행을 의미하고요.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이 됐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인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야, 이거 만약에 내가 집 팔아도 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돌려주네? 그러면은 나는 집을 처분했기 때문에 나의 채무 상환 책임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채무 살아있습니다. 다른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통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이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자, 내가 이 전세 보증금을 채권화 시켜서 경매 넘겼고 만약에 이것을 다 상환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다른 재산 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찾은 다음에 법률 집행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는요, 매매와 다르게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만료 전으로 반드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만기 2개월 이전부터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세값은 담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임대인들은 이런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 바로바로 나갔으니까. 전세는 거주비를 크게 낮추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전세집이 있고 이 집이 매매가가 10억이에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5억을 갖고 있으면 이 전세집 들어가는 게 주거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을 사면 5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내야 되잖아요. 보유세 문제까지 감안해보면 전세는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형태라는 거죠. 또 하나, 전세 대출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고가 전세도 수요가 계속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요즘 2030 세대 골프도 많이 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골프만 치고 외제차만 탔겠습니까? 자기 집도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2억에서 5억 정도 보유한 가구에서 전세자금 대출 활용이 보편화됐었어요. 그래서 최대 5억까지 활용하면서 주거 수준을 상승시킬 수 있었다는 부분이죠. 솔직히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전세자금 대출 안 쓰면 바보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게 일반화가 돼 있었고 이자 부담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담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전세대출 금리 급등으로 문제가 시작됐어요. 지금 벌써 7%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자금 대출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당연히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수요? 전세 대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전세 대출의 의존도가 큰 전세 시장도 결국에는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야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세 가격이라는 게 항상 상승만 했을까요? 아니죠. 주변에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은 전세 시세 상승 안 하고 하락한 채에서도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억 원 수준 정도의 하락은요, 매매값에 영향을 안 줘요. 왜냐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1억 정도 떨어졌네. 은행 방문해서 임대인의 신용이나 보유자 손을 활용해서 자금 마련이 1억 정도까지는 쉽게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신용대출 한도도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임대를 놓는 사람들은 자기 보유주택이 있기 때문에 생활 안정자금 활용해가지고 세입자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세값 하락이 1억 원을 훨씬 초과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개인이 단순하게 말하는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현재 대표적인 사례인 송파구 전세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얼마나 하락했나 보겠습니다. 가락동에 위치한 매머드급 대단지 헬리오시티, 현재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 9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얘가 2년 전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갔냐? 최고 13억까지 갔고요. 12억대가 일반화됐었어요. 그리고 한참 비쌀 때는 14억까지 전세 시세가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뭐 제일 비쌀 때 14억 제외하고 2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해 보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하락한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런데 이 3억 5천에서 4억은 어디서 끌어오겠습니까? 임대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만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낮아진 전세값은요, 매매값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헬로시티 전용 84제곱미터가 18억 5천만원 국민평수에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죠. 23억에서 18억 5천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시세가 9억이 있잖아요. 9억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9억대 전세 시세가 보편화가 된다면요, 전세가율이 50%가 아니라 40%대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값이 계속 강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헬리오시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겠구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9억이 고착화되면 18억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선이라는 거죠. 자, 잠실 지역 다른 아파트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레이크 팰리스 전세 시세 10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15억 전세 시세에서 10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4억 5천 정도 빠졌다는 부분, 이거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각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이 24억 8천에서 18억까지 하락을 했다는 부분이죠. 고점 대비 하락률이 무려 27.7%나 됩니다. 자, 이 하락률이 얼마나 크냐? 이미 고점 대비 하락률만 보면요, 2019년 1분기 헬리오시티 역전세라는 하락률을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예요. 2019년 1분기에 잠실 준신축 아파트 하락률을 보면요, 23%였거든요. 이거 아마 그 트리줌에서 23%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현재 잠실 준신축 하락률이 27%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2019년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한 상황에 난 게 고점 대비 하락률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은요, 잠실 지역이나 또는 인근 지역에 입주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자, 기준금리 변화 하나만으로 매매 전세 시장이 동시에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느 수준? 헬리오시티 이상 수준으로. 자, 하지만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립니다. 내년 최종 기준금리가 3.75%까지 올라갈 거란 하나은행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없던 입주 물량이 다시 툭 튀어나와요. 언제부터? 내년 2월부터 개포 프리너스 자이에서 3,375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개포 그 전세 가격 비싼 지역에서 3,000세대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이 된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전세 시장에 굉장히 빠른 붕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이유를 보면은요, 고점 대비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거래량 보면요, 거래 멸종 수준인 게 맞아요. 7월, 8월, 9월 600건대 거래량이 이어질 것이고 10월 달도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야, 고점 대비 30%까지 빠졌는데 왜 안 사냐? 지금 누가 봐도요, 집값 하락이 이어질 거란 것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전세 가격 하락하면 매매 가격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은 왜 떨어진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떨어진다. 앞으로 대출 금리가 온다, 떨어진다, 오른다. 오르기 때문에 전세 가격 더 떨어지고 매매 가격 더 떨어지는데, 여기에 입주 물량까지 몰렸네? 난리가 나겠죠. 그것을 매수자들이 이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매도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가를 낮추면서 매수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임대인이 위험하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세입자하고 아닌 세입자가 지금 상황이 크게 갈린다 말씀드렸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2년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월세 받으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왜? 보증금 올려야 되는데 임차인도 월세를 선호하고 임대인도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매월 돈을 받고 있네? 괜찮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은 2년 전에 영끌 투자했거나 주택수를 늘린 투자자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단지에 단 1%만 있어도
그 단지 시세는 붕괴된다 말씀드렸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더라. 그래서 매매 가격 하락한 데 보면 보잖아요. 매머드급 대단지일수록 급매가 많아서 시세 하락을 주도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역전세라는 상황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새로 나온 신간서적 역전세 대란에 무주택자와 갈아타려는 실소자한테 최고의 해답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책 보시면은 방황이 없어지실 거라 저는 자신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